안녕하세요. 엑셀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 엑셀 입문자 분들을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기본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중 오늘은 엑셀의 기본 입력과 기본 연산자를 다루어 볼게요. 화면을 보시면 오늘 만들어 볼 예제인데 뭔가 그래프도 있고 어려워 보이죠? 오늘은 이 자료 하단에 이 표 안에 이 데이터를 입력하고 우리가 사칙 연산을 통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다루어 볼게요. 새로운 통합 문서를 열어서 화면 구성부터 함께 살펴볼게요. 엑셀을 열게 되면은 수많은 사각형으로 화면이 구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사각형 하나하나를 클릭하면 네모난 이 부분이 따라잡히게 되죠. 이 부분을 우리가 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셀 하나하나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계산 수식을 넣어주는 거예요. 화면을 좀 더 키워볼게요. 이렇게 상단에 위에 가로로 지금 A, B, C, D 쭉 알파벳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세로로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숫자가 쭉 나열된 거 보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열과 행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A열, B열, C열, D열, 그리고 1행, 2행, 2행, 3행, 4행 이렇게 열과 행으로 이루어진 부분을 우리가 셀이라고 합니다. 지금 A와 1, 이 교차되는 이 부분의 셀 이름이 A1이에요. 여기 이름 상자에 보면 A1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B열과 2행 부분에 이렇게 셀을 두면 이름 상자에 보면 B2라고 이름이 나오게 돼요. 이런 식으로 내가 클릭하는 부분에 셀 이름이 각각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 상자에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름 상자 기능은 우리가 클릭하는 이 부분에 이 셀의 주소를 뜻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여기다 이동을 할 수도 있어요. 셀을 이동시킬 수 있는데, 내가 지금 마우스 셀이 지금 K14에 가 있죠. 여기다가 A1 셀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보셨나요? 이렇게 셀이 A1으로 이동도 할 수 있어요. 이제 이 셀 하나하나에 데이터를 입력을 해볼게요. 먼저 제품명, 색상. 여기서 데이터를 입력할 때 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우리가 엔터를 누르게 되면은 셀이 아래로 하나씩 이동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가로로 제목을 입력을 할 거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엔터를 치지 않고 방향키로 이동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텍스트를 입력하다 보면은 방향키보다는 엔터가 좀 더 편해요. 그래서 엔터를 치면서도 가로로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쭉 블록을 잡은 다음에 입력할 부분까지 잡은 다음에 텍스트를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볼게요. 색상 엔터. 이런 식으로 블록을 잡은 후에 엔터를 누르게 되면 내가 블록을 지정한 부분에 한해서 셀이 이동을 하게 돼요. 계속 입력해 볼게요. 영업사원 엔터, 원가, 판매 단가, 수량, 판매 금액 엔터, 마진 엔터, 마진율 엔터, 판매 순위. 물론 방향키로도 셀을 이동해서 입력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방향키보다는 엔터가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블록을 잡아서 입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제품명 아래 셀에 입력을 해볼게요. 노트북, 인덕션, TV, 청소기 이런 식으로 가전제품들을 입력을 했어요. 근데 보시면 지금 B3과 B5가 텍스트가 길이가 좀 길어요. 이 셀에 비해서 길이가 좀 길죠. 그래서 옆에 셀을 약간 침범을 했어요.
근데 이 상태로도 제품명은 일단 다 보이기는 보여요. 색상 한번 입력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옆에 셀에도 텍스트가 입력되게 되니까 이 부분이 텍스트가 좀 잘리네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열 너비를 조정을 해줄 건데 열 너비 조정하는 방법은 B와 C 사이에 조정할 부분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세요. 그러면 마우스 커서 모양이 바뀐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 하셔갖고 셀 너비를 조절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더블 클릭해 주시는 거예요. 따닥 하고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이 열에 가장 긴 텍스트를 기준으로 해서 자동으로 너비가 맞춰져요. 계속 입력해 볼게요. 영업사원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할 경우에 좀 규칙을 찾으셨나요? 텍스트를 입력하게 되면은 다 왼쪽 정렬로 붙어 있어요. 지금 이 셀에 하나하나 보시면 원가도 이 셀에 왼쪽으로 붙어 있죠. 수량도 지금 왼쪽으로 붙어 있고 다 왼쪽으로 붙어 있어요. 텍스트는. 지금 이 부분을 봐도 레드, 실버, 블랙, 화이트 이렇게 쭉 있는 다 왼쪽으로 붙어 있죠. 이럴 경우에 우리가 정렬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정렬 기능은 여기 홈 탭에 보면은 이 부분이 정렬을 할 수 있는 단추예요. 그래서 제품명을 좀 들여쓰고 싶다 할 경우에는 여기 들여쓰기 기능이 있어요. 한번 누르면 이 셀에서 조금 옆으로 이동이 된 걸 보이시죠? 셀 넓이를 좀 더 넓혀줘야겠고 그리고 색상은 가운데 정렬을 하고 싶다면은 이 부분을 클릭한 다음에 쭉 드래그 하신 다음에 여기 가운데 정렬, 가운데 맞춤이라고 나오죠? 이 부분을 누르면 이 셀에 이 텍스트가 가운데로 이동이 된 걸 보실 수 있으세요. 이름도 가운데 정렬 해볼게요. 이렇게 쭉 드래그 하셔서 블록을 잡으신 다음에 가운데 정렬. 제목도 가운데 정렬 해볼게요. 이렇게. 이제 텍스트를 다 입력했으니까 이제 원가 부분 숫자를 입력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숫자를 입력하게 되면은 보이시나요? 숫자는 왼쪽 정렬이 아니라 오른쪽 정렬로 이루어져요. 지금 이 셀에 오른쪽으로 지금 붙은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숫자를 입력하실 수도 있으세요. 근데 숫자를 입력했는데 뭔가 쉼표 표시가 없어서 좀 보기가 어렵죠? 그럼 이렇게 셀을 드래그해서 블록을 잡으신 다음에 여기 홈 탭에 가시면 표시 형식 빨리 가는 단추가 있어요. 빨리 가기 단추에 여기 쉼표 스타일 눌러주시면 이렇게 천 단위 구분해서 쉼표가 붙게 됩니다. 그리고 판매 단가를 입력해 볼게요. 이거 원가랑 똑같네요. 이런 식으로 판매 단가를 입력하는데 자동 채우기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보시면 제가 판매 단가를 150만원과 250만원 이렇게 두 개의 숫자를 썼는데 여기에서 규칙은 지금 100만원 단위로 지금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칙을 자동 채우기로 적용해 볼게요. 두 숫자를 잡으시고 쭉 드래그 하실 때 보시면은 두 개를 잡으시고 이 셀에 이 오른쪽 부분 여기 마우스 포인트 변경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변경이 됐을 때 쭉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100만원 단위로 얘가 자동으로 계산된 걸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자동 채우기 기능 하나 더 해볼게요. 수량 10을 썼어요. 저는 여기서 규칙을 주지 않고 이번에 자동 채우기 기능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쭉 드래그 해볼게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쭉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하나씩 숫자가 증감을 하게 돼요. 근데 내가 수량이 만약에 15, 5단위로 수량을 자동 채우기 하고 싶다 하실 땐 이렇게 10, 15 두 규칙을 주신 다음에 쭉 드래그 하시면 5단위로 커진 걸 보실 수 있으세요. 이 부분도 표시 형식에 가서 심플 스타일을 적용해 줄게요. 자동 채우기 기능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금액을 지우고 우리가 두 가지 규칙을 준 상태에서 이렇게 블록을 잡고 드래그를 해서 자동 채우기를 했었잖아요. 네, 이렇게 하지 않고 두 개 규칙을 잡은 상태에서 더블 클릭하면 자동으로 끝까지 채워지게 되죠. 그래서 숫자가 리스트가 굉장히 많을 경우에는 이거를 잡아서 쭉 드래그를 계속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자기가 알아서 자동으로 이렇게 끝까지 계산을 하게 돼요. 원가 부분도 다시 볼까요? 원가 부분도 두 규칙을 잡은 상태에서 더블 클릭하면 지금 100단위로 커진 걸 보실 수 있으세요. 다시 실행 취소해서 원가를 돌려놓을게요. 이렇게 데이터 입력하는 부분은 크게 어려운 건 없으실 거예요. 굉장히 쉽죠? 지금 셀 하나에 이제 텍스트를 입력하고 지금 셀 너비를 조정하고 숫자를 입력하고 이 부분을 배우셨어요. 그 다음 우리가 기본 사칙 연산을 배울 거예요. 판매 금액을 배울 건데 판매 금액은 우리가 판매 단가에 수량을 곱한 금액이죠. 이 위에 보시면 수식 입력줄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수식 입력줄에 써주셔도 되지만 여기 셀에 직접 입력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판매 금액는 이 는은 수식을 걸어줄 때 늘 항상 앞에 필수적으로 써주셔야 되는 기호예요. 는 하고 판매 단가를 찍어주세요. 마우스로. 아니면 직접 셀 주소를 입력하셔도 돼요. F3을 직접 입력하셔도 상관없으세요. 그럼 이렇게 점점점가 생기게 되죠. 이 상태에서 판매 단가 곱하기 수량 역시 셀을 클릭해 주시거나 아니면 셀 주소를 G3 이렇게 입력을 해 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런 다음에 엔터. 그러면 판매 금액이 나오게 되죠. 이 상태에서 방금 알려드린 자동 채우기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쭉 판매 단가에 수량이 곱해졌어요. 한번 주소를 맞게 계산됐나 한번 볼까요? 지금 냉장고 판매 금액이 맞게 계산됐는지 볼게요. 수식 입력줄에 보면 F11 부분이죠. 판매 단가 그런 다음에 G11 곱하기 50 아니면 이 상태에서 수식 입력줄 한번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어느 셀을 참고하고 있는지 이렇게 셀 표시가 자동으로 나오게 돼요. 그럼 좀 더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TV의 판매 금액도 셀 주소를 확인하실 경우에 이렇게 클릭하셔서 보실 수도 있으세요. 이렇게 곱하기 하는 걸 배웠고 이제 마진은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원가 곱하기 수량 구한 금액에 이 판매 금액을 아니죠. 반대죠. 이 판매 금액에다가 이 원가 곱하기 수량을 계산해 주면 되겠죠. 역시 수식을 입력하기 전엔 반드시 는 부호를 써주시고 판매 금액 마이너스 가로 해줄게요.
원가 곱하기 수량 가로 닫고 엔터. 그럼 마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나오죠? 또 더블 클릭 채워줄게요. 내가 지금 더블 클릭했는데 이렇게 셀에 샵 표시가 나왔어요. 이 경우는 지금 이 넓이가 열 넓이가 좀 작아서 숫자가 안 보이는 경우예요. 이럴 경우에 아까 우리 방금 전에 배웠죠? 열 너비 넓힐 때 드래그 해도 되지만 이렇게 더블 클릭해주면 가장 긴 숫자에 맞춰서 셀 너비가 조정이 됩니다. 이 마진을 구할 때 지금 참조하는 셀을 판매 금액으로도 할 수 있지만 이 판매 금액 구하는 부분도 판매 단가 곱하기 수량으로 우리가 수식을 바꿀 수도 있겠죠. 가로 열고 판매 단가 곱하기 수량 엔터. 어차피 값은 똑같아요. 값은 똑같지만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다는 거. 그 다음 마진율 구하는 거. 마진율은 우리가 마진 금액에 판매 금액을 나눠주면 되겠죠? 역시 수식을 입력할 거기 때문에 는 써주고 마진 나누기 판매 금액. 소수점으로 나오죠? 이 부분은 표시 형식에서 퍼센트로 변경할 수 있어요. 백분율 스타일. 네, 이렇게 마진율 계산했어요. 마진율 계산했는데 나는 이 마진율을 소수점까지 보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여기 표시 형식의 소수점을 줄이고 늘리는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둘째 자리, 셋째 자리 내가 한 번씩 누르는 대로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판매 순위는 우리가 나중에 함수를 배울 건데 그때 순위 구하는 방법은 알려드릴게요. 데이터 입력하는 부분에 대해선 크게 어려운 거 없으시죠? 오늘은 기본적으로 이 셀의 데이터를 입력하고 기본 사칙 연산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크게 어려움 없이 잘 따라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처음 예제로 돌아와서 보면 우리가 방금 입력한 데이터가 그대로 다 들어있어요. 뭔가 예제 봤을 때는 어려워 보였지만 막상 같이 하니까 굉장히 쉽죠. 오늘은 데이터를 입력하는 걸 배웠으니까 다음 시간은 이렇게 보기 좋게 셀에 음영도 넣고 이렇게 선도 넣어주고 좀 보기 좋게 꾸미는 방법, 데이터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게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